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 소명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소명하는 전략이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헌재 재판관 성향이나 재판 진행 상황 등으로 미뤄봐서 윤 대통령 출석이 재판 결과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2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예상 후보들은 이미 캠프를 꾸미고 몸풀기 차원을 넘어선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선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야당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26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3월 초에 선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만 일단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고 가정해보면 민주당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듯이 복잡합니다. 앞서 짚은 대로 만약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5월 대선이 확정될 경우에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요? 2심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는 출마 채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일부 반발하는 쪽에서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선 기간 중에 대법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후보 교체가 불가능해져서 제1야당의 후보가 없는 이상한 대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뒤늦게 선고된다면 역시 재선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선 전에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 대상이 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설 겁니다. 참 복잡합니다. 하여튼 이 대표 스스로 후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나름대로 팬덤을 형성하며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에다 경기도를 경영해본 경험을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대신 홀로 다보스 포럼 참석을 선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며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눈에 띕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1위를 차지한 데다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지만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맞받아치며 대응하는 모습에 여당 지지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염선포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김 장관은 사과를 거부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
폴 매니포트와 면담을 한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미국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면 되느냐라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방송 출연을 통해서 출마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원로 정치인인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 회장이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여당에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고 영남대 법대 교수를 지낸 성 전 총장은 인지도가 낮은 것이 약점이지만 헌법 전문가인데다가 국민의힘 조영 의원 후원회장을 맡는 등 정치권에 인맥이 깊어서 다크호스가 될지 눈여겨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대권을 거머쥘 것이냐? 답은 유권자의 40%에 가까운 중도층에 있습니다. 누가 중도층을 잡느냐에 대권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중원을 둘러싼 혈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은 보수의 결집 현상 외에도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지율이 답보 상태 또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이 바빠졌습니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산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지역화폐 관련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 경제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중도 실형 노선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 대표는 최근 최고회의에서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늘 앞세웠던 분배를 뒤로 밀고 성장을 앞세웠습니다. 일부 반발이 있자 흥묘백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교육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소평의 표였죠. 쥐만 잡으면 됐지 고양이 색깔이 금든 있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을 하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신랄하게 공격했지만 지금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선거가 많은 변화를 몰고 옵니다. 정당의 영어 표기는 파티입니다. 결국 파트 한 부분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은 지지자 그룹을 대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존립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의 지지 세력도 아닌 중도에 대한 러브콜은 지지 그룹에 대한 배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보 지식인들은 중도는 잊으라 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진보 정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편가르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온 국민 정치라고 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새로운 진보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곧 공격을 받았습니다. 편가르기 하는 두 국민 정치를 폐기하고 통합하는 온 국민 정치를 실천한다는 주장은 정당 정치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토끼에 충실한 것이 정당 정치의 근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뒤로 이 온 국민 정치는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 국민 정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중도를 잡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되레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중도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입니다. 따라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야권의 신삼김이 이재명 일극체제 극복이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치고 나올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탄핵 사태가 야당에 절대 유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중도를 잡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도 또 다른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와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년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심판론의 발목이 잡혀서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탄핵 전국에 급히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원을 먹는 쪽이 이길 것은 자명합니다. 중원을 점령하는 데 최적화된 후보가 누군지 여야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의제입니다. 감사합니다.